여러분, 솔직히 고백부터 하겠습니다. 평생 사람의 몸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저도 바로 이 한 가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시원하게 들이켜는 것, 그것이 건강의 시작이라고 저는 수십 년 동안 믿었습니다. 환자분들께도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 아침 제 오랜 친구가 바로 그 습관 때문에 욕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평생 운동하고 술, 담배 한 번 안 하고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진단명은 저나트륨 혈증. 쉽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들이켠 물 때문에 피속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어온 것이 정말 지금 이 나이에 내 몸에도 옳은가?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 진실을 차분히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따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 아침 무심코 마시는 그 물 한 잔이 과연 여러분의 신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물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시는 방식이 문제이고 마시는 속도가 문제이며 무엇보다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나이 든 몸을 다루는 그 오래된 착각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같은 물이라도 20살의 몸과 70살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같은 이름의 신장이지만 일하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국의 어르신 거의 열의 9이 모르거나 알면서도 끝내 고치지 못하는 5가지 물 습관. 이 습관들은 여러분을 단번에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조용히 몇 회에 걸쳐 신장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많은 것이 지나간 뒤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5번째 습관,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고 신호도 없어서 가장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조차 수년 동안 이 함정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습관입니다. 아침 빈속에 큰 컵으로 물을 단숨에 들이켜는 것.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큰 컵에 물을 가득 채워 시원하게 2잔을 비우시나요? 아니면 작은 잔으로 천천히 나누어 드시나요? 둘 중 어느 쪽이신지 잠깐만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단숨에 들이키는 쪽이시라면 지금부터 제 말씀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빈속에 물을 마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밤새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며 우리 몸은 적지 않은 수분을 잃습니다. 그것을 채우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속도이고 속도가 아니라 몸의 상태입니다. 자, 왜 그런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신장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피 속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물과 소금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합니다. 정수기 필터를 오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만큼 깨끗하게 거르지 못하지요. 신장도 똑같습니다. 30살의 신장과 70살의 신장은 같은 필터지만 거르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신장은 갑자기 많은 물이 들어와도 빠르게 처리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65이 넘은 신장은 그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마치 오래된 다리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갑자기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올리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다리 위로 너무 많은 짐을 한 번에 실으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빈속에 물을 급하게 마시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많은 물이 들어오면 피 속 소금 농도가 급격히 묽어집니다. 이것을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 속 소금기가 갑자기 옅어져서 몸이 균형을 잃는 겁니다. 증상은 처음엔 아주 가볍습니다. 약간의 어지럼증, 가벼운 메스꺼움, 머리가 멍한 느낌,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70이 넘은 어르신의 신장 기능은 젊은 시절의 절반 가까이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절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20살 때 배운 방식 그대로 물을 마십니다. 거의 10분 중 7분 가까이가 자신의 신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78살의 내과 의사였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했고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으며 술과 담배를 수십 년째 멀리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처럼 살면 100살까지 사시겠다고. 그런데 어느 가을 아침 그는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가 그날 아침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큰 컵으로 물 2잔을 연달아 빠르게 마신 것, 평생 해온 그 습관이 그날따라 그의 몸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몸이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습관 앞에서는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실수를 합니다. 지식은 있지만 적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고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벼운 어지럼증이 반복되면 신장에는 보이지 않는 부담이 쌓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짐입니다. 어지러워서 휘청하는 그 순간 어르신들에게는 그 한 번의 넘어짐이 인생을 바꿉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근육이 빠지고 폐렴이 오고 저는 그렇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물 한 잔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되 한꺼번에 많은 양을 급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작은 잔으로 천천히 2-3번에 나누어 드십시오. 둘째, 첫 모금을 마신 후에는 잠시 앉아서 몸이 그 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패가 됩니다. 셋째,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차가움은 그 자체로 우리 몸에 작은 충격이 되니까요. 돈이 듭니까?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새로 사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속도를
바꾸는 것 뿐입니다. 평생 살아오며 제가 배운 건 나이든 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더 조심스러운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첫물은 급하게 들이키지 말고 작은 잔으로 천천히 이것만 바꾸셔도 신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빠르게 마시는 물 한 잔이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다는 것, 그리고 몸이 달라졌는데도 습관은 그대로라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첫 한 모금을 조금만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그것이 신장에게 보내는 가장 다정한 인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조금 마음 먹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을 오늘 제가 흔들어 놓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물 8잔을 꼭 마셔야 한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지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으니까, 책에 쓰여 있으니까, 텔레비전에서 전문가가 자신있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갈증이 없어도 몸이 원하지 않아도 숫자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물을 마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90이 넘어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규칙은 평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8잔 혹은 이 리터라는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권장량입니다. 활동량이 많고 신장 기능이 정상이며 심장이 튼튼한 사람을 전제로 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70이 넘은 어르신,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심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이 기준을 그대로 들이대는 것은 마치 어르신에게 청년의 속도로 달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몸은 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갈증도 없는데 아침엔 무조건 많이 마셔야 한다는 규칙에 따라 억지로 물을 들이키면 몸속에 물이 과도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수분 과부하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몸이 미처 못 내보낸 물이 여기저기 고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조금 붓습니다. 그 다음에는 숨이 약간 가빠집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신장과 심장의 부담이 함께 가중됩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과정을 그냥 노화로 착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무겁구나, 다리가 붓는구나, 숨이 차는구나. 하지만 그것은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양의 물을 매일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받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침이 아니라 반성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제 몸의 소리보다 바깥의 기준을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고 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건강 지침서는 어떤 유명한 의사도 어떤 두꺼운 책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깐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갈증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말라는 뜻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감각 자체가 무뎌지기 때문에 갈증이 없다고 해서 수분이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따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갈증도 없고 몸도 신호를 보내지 않는데 오직 숫자를 채우려고 억지로 들이붓는 그 습관입니다.
그것은 건강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몸과의 대화를 포기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정해진 숫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8잔이라는 숫자를 잊으셔도 됩니다. 둘째, 대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살피십시오. 발목이 붓는지, 숨이 가쁜지, 소변색이 어떤지.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을 진단받으신 분, 혹은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하루 적정 수분량을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일반적인 기준표가 적용되지 않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가장 위험한 적은 무지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낡은 확신입니다. 한때는 옳았지만 지금의 내 몸에는 맞지 않는, 그러나 너무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의심조차 하지 않는 그 오래된 믿음. 오늘 물을 드시기 전에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몸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가? 그 한 가지 질문이 수십 년 된 규칙보다 여러분의 신장을 훨씬 더 잘 지켜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저는 평생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사소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매일 밤의 작은 습관들이 조용히 몸을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습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과하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못 마셨다는 미안한 마음에, 혹은 자는 동안 탈수가 될까 걱정되어 잠들기 전에 물을 한 컵 가득 드십니다.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음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밤에 누운 자세에서는 신장이 낮보다 더 천천히 일합니다. 이 상태에서 과한 물이 들어오면 몸은 그걸 다 처리하지 못하고 조직 사이사이에 물을 쌓아둡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고 손가락이 뻣뻣하고 발목이 무거운 느낌.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요입니다. 밤중에 한 번, 두 번, 혹은 그 이상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깨는 것.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그저 나이든 증거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야간요는 수면을 조각냅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낮의 피로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수면은 노년의 가장 중요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물 한 잔 때문에 빼앗기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게다가 어두운 밤 잠이 덜 깬 채로 화장실을 오가다 넘어지는 사고, 이것이 노년의 삶을 한순간에 바꿔놓습니다. 저는 그런 사고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늘 사소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물을 최소한으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낮 동안 규칙적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면 됩니다. 밤에 잃을 것을 낮에 미리 채워두는 셈이지요. 갈증이 심하게 나신다면 잠들기 전 입을 헹구거나 한 모금만 살짝 적시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밤에는 줄이고 낮에 고르게, 이 한 가지만 지키셔도 아침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건 어쩌면 오늘날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습관일지 모릅니다.
물 대신 커피, 탄산음료, 단음료로 수분을 채우는 습관입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은 이미 많은 분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탄산 음료는 물보다 맛있고 달콤한 음료는 기분을 달래주지요. 그 즐거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음료들이 물을 대신해 수분을 채워준다는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커피와 차에 든 카페인은 오히려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마셨는데 오히려 몸에서 물이 더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한 잔 마시고 한 잔 반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산 음료와 단 음료는 여기에 더해 높은 당분이 신장에 직접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걸러내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당분과 온갖 첨가물이 가득한 음료가 매일 들어오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오래된 기계가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그건 삶의 작은 기쁨입니다. 저 역시 아침 햇살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기쁨을 압니다. 다만 그것이 물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커피는 커피로, 물은 물로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드셨다면 그만큼 물을 따로 한 잔 챙겨 드시는 습관, 그것이 신장을 아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7할 가까이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물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커피입니까? 탄산입니까? 아니면 맑고 조용한 물입니까? 살아온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몸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순수한 것들입니다. 밤에는 줄이고 낮에는 채우고 음료가 아닌 물로 채우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조용히 여러분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로 너무 많이 마시는 위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깊은 함정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너무 적게 마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조용한 함정입니다. 이 함정이 무서운 이유는 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증도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수년 동안 이 함정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물을 몇 번이나 드셨습니까? 손에 꼽을 수 있으십니까? 만약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든이 넘으면 우리 몸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갈증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물이 필요하면 즉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입이 마르고 목이 타는 느낌이 분명히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갈증 신호 자체가 무뎌집니다. 뇌 속에서 갈증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나이와 함께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은 이미 말라가고 있는데 뇌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프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게 되듯이 갈증이 없으면 물을 안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달이 흐르면서 몸은 서서히 만성 탈수 상태로 빠져듭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만성 탈수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하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집니다. 진한 소변은 그 안에 미네랄이 농축되어
돌처럼 굳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 결석이 생깁니다. 신장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통증은 정말 극심합니다. 노년에 한 번 경험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한 소변이 방광과 요로에 오래 머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요로 감염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며칠 불편한 정도로 끝나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에는 이 요로 감염이 온몸으로 번지는 폐혈증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단지 물을 충분히 안 마셨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서서히, 가장 돌이키기 어렵게 진행되는 것이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만성 탈수가 계속되면 신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줄어듭니다. 피가 줄면 신장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세포들이 하나둘 기능을 잃어가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잘못은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작고 너무 조용해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갈증이 사라진 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갈증에 의존하지 말고 시간에 의존하십시오. 갈증이 무뎌졌다면 그 무뎌진 신호를 내가 직접 보완해주면 됩니다. 하루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번, 오전 중간에 한 번, 점심 식사와 함께 한 번, 오후 중간에 한 번, 저녁 식사와 함께 한 번, 이렇게 시계를 보고 작은 잔으로 조금씩 규칙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갈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억지로 들이붓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적은 양을 자주 시간에 맞춰 나누는 것이니까요. 둘째, 소변색을 매일 확인하십시오. 저는 90이 넘으면서 이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정직한 건강 지표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진한 노란색이거나 갈색에 가깝다면 물이 부족하다는 경고입니다. 아무리 갈증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소변색이 진하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도 창가에 작은 물컵을 놓아둡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그 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마신다는 것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에게 나는 아직 너를 돌보고 있다고 말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너무 많아도 위험하고 너무 적어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두 위험 사이에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넓지 않지만 찾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 몸을 관찰하고 소변색을 확인하고 시간을 정해 조금씩 마시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살아온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몸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몸의 언어를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배우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극단입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너무 급하거나 너무 무관심하거나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적당이라는 말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적당히는 게으름처럼 들렸고 포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변명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일도 공부도 건강관리도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철저하게 그게 옳은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넘게 살고 나서야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결코 극단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봄은 서둘러 여름이 되려 하지 않고 강물은 급하게 바다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분량만큼 존재할 때 가장 오래 갑니다. 우리 몸도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적은 것도 몸을 해칩니다. 딱 알맞은 것. 그것이 자연의 언어이고 오래 사는 몸의 비밀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것을 중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공자는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고 했지요. 저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저 점잖은 도덕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덕이 아니라 몸의 이치였습니다. 신장이 가장 잘 일하는 환경은 극단적인 자극이 없는 환경입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흐름 속에서 신장은 가장 오래 건강하게 버팁니다. 그렇다면 적당히는 어떻게 실천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루의 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드십시오. 한꺼번에 몰아 마시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르게 펼치십시오. 둘째, 내 몸의 상태를 매일 확인하십시오. 소변색, 몸의 무게감, 발목의 부기, 이 3가지는 수분 균형을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셋째, 신장이나 심장에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하루 적정량을 상의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그럼 물은 차게 마셔야 합니까? 따뜻하게 마셔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너무 찬 물은 갑자기 위와 혈관을 수축시켜 몸에 작은 충격을 줍니다. 특히 아침 빈속이나 추운 겨울에는 더 그렇습니다. 끓였다 식힌 미지근한 물 혹은 상온의 물이 우리 몸에 가장 편안합니다. 화려한 정수기도 비싼 생수도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끓여 식힌 물 한 주전자면 충분합니다.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밥을 먹는 동안 물을 많이 마시면 위에서 음식을 사귀는 소화액이 묽어집니다. 그러면 소화가 더뎌지고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식사 중에는 목이 맬 때 한두 모금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은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1시간쯤 지나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작은 순서 하나만 바꾸셔도 소화가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지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선생님, 물 말고 신장에 좋은 음식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기왕 신장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신장을 아끼는 음식과 반대로 신장을 힘들게 하는 음식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밥상에 늘 있는 것들이니까요. 먼저 신장을 힘들게 하는 것,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우리 신장은 몸속 소금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짜게 먹으면
신장은 그 많은 소금을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국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 우리 전통 밥상은 솔직히 짠 편입니다. 저는 우리 음식을 사랑합니다. 다만 국물을 끝까지 다 들이켜는 습관, 김치를 푹 절여 짜게 드시는 습관, 이것만 조금 줄이셔도 신장의 짐이 크게 가벼워집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남기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신장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단 음료와 가공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진통제나 정체 모를 건강보조제를 함부로 오래 드시는 것입니다. 몸이 쑤신다고 약국 진통제를 매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진통제는 오래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출처도 분명치 않은 가루약이나 즙을 신장에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드시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약과 보조제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드십시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신장을 아끼는 음식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이 많고 색이 진하지 않은 채소들입니다. 오이, 무, 배추, 양배추 같은 것들이지요. 수분이 많고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색이 고운 제철 과일을 적당히 드시는 것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칼륨이 많은 과일을 조심하셔야 하니 이 경우엔 꼭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셋째, 기름기 적은 단백질입니다. 두부, 흰살 생선, 달걀 같은 것들입니다. 다만 이것도 신장 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해야 하니 진단받으신 분은 주치의의 말씀을 우선하십시오. 보십시오. 특별하고 비싼 음식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그 소박한 밥상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밥상에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점점 더 짜고 더 달고 더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졌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그 단순한 밥상으로 조금만 돌아가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기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평소에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소변 검사와 피 검사로 신장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병원 가기 번거롭다고 돈 아깝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검사 한 번 받는 비용이 나중에 신장이 무너진 뒤 드는 병원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작은 검사 하나가 가장 든든한 준비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1, 평생 텃밭을 가꾸며 부지런히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늘 피곤하고 다리가 붓고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본인은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셨답니다. 자식들 걱정시킬까봐 내색도 안 하셨고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보셨다고 합니다. 좋다는 즙도 드시고 비싼 보조제도 사 드시고 물도 하루 8잔 꼬박꼬박 채워 드셨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붓고 더 피곤해지셨다고 해요. 알고 보니 그 8잔이 문제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몸에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물을 억지로 들이부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딱 3가지로 바꾸셨습니다. 첫째, 8잔이라는 숫자를 버리고 소변색을 보며 양을 맞추셨습니다. 둘째,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거의 끊으셨습니다. 셋째, 좋다는 즙과 보조제를 다 끊고
의사와 상의해 적정량을 정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두세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붓던 얼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 받은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고 안정되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박정숙 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그동안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나 모르겠다고 더 보태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게 답이었다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건강은 더 많이 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아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그 절반은 하신 겁니다. 한 가지 더 계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름과 겨울은 물 마시는 법이 조금 달라야 합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물이 많이 빠지니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채우셔야 합니다. 특히 더운 날 밭일이나 산책을 하실 때는 목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한 모금씩 드십시오. 반대로 겨울에는 갈증을 잘 못 느껴서 오히려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탈수가 의외로 더 흔합니다. 추운 계절일수록 따뜻한 물을 곁에 두고 잊지 말고 챙기십시오. 또 약을 드시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이런 약들은 몸의 수분 균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같은 물의 양이라도 약을 드시는 분과 안 드시는 분은 기준이 다릅니다. 제발 옆집 어른이 이렇게 마신다더라, 텔레비전에서 이만큼 마시라더라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약 봉투를 들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저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 그 한마디가 가장 정확한 답을 줍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그저 소변 만드는 곳쯤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보다 훨씬 큰 일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데도 깊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또 혈압이 높으면 신장이 더 나빠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지요. 마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비탈을 굴러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장까지 끼어듭니다. 심장이 물을 제대로 못 내보내면 몸에 물이 고이고 그 물을 돌리느라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겁니다. 신장과 혈압과 심장, 이 셋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식구처럼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신장을 아끼는 것은 곧 혈압을 지키고 심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 한 잔을 제대로 마시는 일이 알고 보면 온몸을 지키는 일인 셈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이쯤에서 어르신들이 흔히 잘못 알고 계신 상식 몇 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 이렇게 알고 있었으니 부끄러워하실 일이 전혀 아닙니다. 첫 번째, 오해. 물을 많이 마실수록 노폐물이 잘 빠져서 무조건 좋다. 절반만 맞습니다. 적당한 물은 노폐물을 씻어내지만 과한 물은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합니다. 청소를 하겠다고 집안에 물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집이 망가지지요. 몸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오해. 커피나 차도 다 물이니까 수분 보충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카페인은 오히려 물을 빼냅니다. 차 한 잔 마셨다고 물 한 잔 마신 셈 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오해. 부으니까 물을 줄여야겠다.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붓는 원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장 때문일 수도,
심장 때문일 수도, 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물을 끊으면 오히려 탈수가 와서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붓는다면 물을 끊을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왜 붓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오해. 소변을 자주 보면 신장이 나쁜 거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소변이 잦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색깔과 통증이 있는지, 그리고 밤에 자다 깨야 할 만큼 잦은지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니 검사 받아봤자 소용없다. 이건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일찍 발견할수록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만큼 신장을 빨리 망가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신장 하나 못 지킬 만큼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다섯 가지 오해 혹시 그동안 한두 가지쯤 믿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다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도 이웃끼리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제대로 마시면 신장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적당한 수분은 변비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피부가 덜 마르고 혈액순환이 한결 매끄러워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까닭 모를 피로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저 물을 제때 알맞게 마셨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돈 안 드는 보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론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곧장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잠시 누운 채로 손발을 가볍게 움직인 뒤 천천히 일어나 앉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맡이나 식탁에 미리 받아둔 미지근한 물을 작은 잔으로 천천히 드십시오.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쉬고 또 한 모금, 이렇게 두세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절대로 큰 컵으로 단숨에 들이키지 마십시오. 첫 번째 습관 기억하시지요? 오전 중간, 그러니까 10시쯤 다시 한 잔, 점심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중에는 목이 맬 때만 한두 모금, 오후 3시쯤 다시 한 잔, 저녁 식사 전에 한 잔 보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5에서 6 구간으로 나누면 한 번에 많이 마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8시 이후로는 물을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식탁 잘 보이는 곳에 작은 물병 하나 올려두십시오. 오가며 눈에 띌 때마다 한 모금씩, 그러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저는 이걸 창가의 물컵이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게 두는 것, 그 작은 장치 하나가 습관을 만듭니다. 여기서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할 분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첫째,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을 진단받으신 분. 둘째, 신부전이나 심장이 약하다고 들으신 분. 셋째, 이뇨제를 비롯한 여러 약을 드시는 분. 넷째, 간이 안 좋으신 분. 이런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린 일반적인 말씀보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지시가 항상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일반적인 기준표가 통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 말이나 이웃의 말보다 여러분을 직접 진료하신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것만큼은 꼭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내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파도 참았고 병원 갈 돈으로 자식 학비를 댔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내 몸을 돌볼 때입니다. 건강하게 곁에 오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짐이 되지 않는 것, 우리 세대가 가장 바라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물 한 잔을 제대로 마시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물만큼이나 신장을 돕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잠깐 이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은 우리가 움직일 때 더 좋아집니다. 종일 앉아만 계시면 피가 아래로 고이고 신장으로 가는 흐름도 더뎌집니다. 거창한 운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 햇살 좋은 날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리를 움직이면 그 다리가 펌프처럼 피를 위로 밀어 올려 신장과 심장의 일을 도와줍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또 하나, 잠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깊이 잠든 밤에 가장 부지런히 몸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잠을 설치면 신장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야간료를 줄이는 것이 결국 신장을 쉬게 하는 길과 이어지는 셈입니다. 보십시오. 물, 움직임, 잠, 이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늘 졸이고 화가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신장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세대는 속으로 사귀는데 익숙합니다. 참고 견디고 내색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햇볕을 쬐고 깊게 숨을 쉬는 것, 그것이 마음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장과 혈관을 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신호를 읽는 법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평생 든든합니다. 첫째, 소변색. 연한 노란색이면 좋고 진하면 물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발목과 손.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손가락이 뻣뻣하면 물이 고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아침 얼굴. 자고 일어나 얼굴이 자주 붓는다면 자기 전 수분이나 신장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숨. 평소보다 쉽게 숨이 차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이 네 가지는 비싼 기계 없이도 거울과 내 몸만 있으면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던 말씀이 있습니다. 비싼 검사보다 매일 내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 일뿐이 더 많은 걸 알려준다고요. 물론 검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와 검사 사이의 그 긴 날들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의 눈과 관심입니다. 잠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오늘 우리는 물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 물 이상의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살면서 저는 수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으며 젊음을 잃었고 한때 당연했던 건강도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실 속에서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몸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슬픔으로 무너질 것 같던 순간에도 이 몸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긴 세월 동안 이 몸에게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이 아플 때만 몸을 생각했고 멀쩡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고 몸이 원하는 것 대신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건 가장 오래된 친구를 홀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몸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몸은 여러분이 태어나던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곁을 떠난 적 없는 가장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심장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고 뛰었고, 신장은 여러분이 무심코 마신 음료들을 밤새 묵묵히 걸러냈으며, 폐는 여러분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조차 한 번도 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감사도 바라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물 한 잔을 제대로 마신다는 것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나를 위해 일해온 이 동반자에게 이제는 나도 너를 돌보겠다고 건네는 가장 조용한 인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길었지만 핵심은 이 5가지입니다.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빈속에 물을 급하게 들이키지 마십시오. 작은 잔으로 천천히 나누어 드십시오. 둘째, 8잔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억지로 마시지 마십시오.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따르십시오. 셋째, 잠들기 전 과도한 물은 줄이십시오. 밤에는 줄이고 낮에 고르게 채우십시오. 넷째, 커피와 단 음료로 물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음료가 아닌 맑은 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5째, 가장 중요합니다. 갈증이 없어도 잊지 말고 조금씩 드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소변색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 5가지를 다시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너무 급하지도 너무 무관심하지도 않게 그저 알맞게, 그 알맞음이 신장을 지키고 혈압을 지키고 심장을 지키고 결국 여러분의 노년을 지킵니다. 그리고 딱 3가지만 외우고 가십시오. 하나, 작은 잔으로 천천히 나누어. 둘, 소변색을 매일 확인. 셋, 약 드시거나 질환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결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1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물을 어떻게 마셨는지 잠깐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마셨는지, 너무 적게 마셨는지, 아니면 커피로만 하루를 버텼는지, 그 짧은 돌아봄이 내일의 습관을 조금씩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1년 후 여러분의 신장은 오늘과는 전혀 다른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것, 따뜻한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실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도 이 몸이 저를 여기 있게 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래 살수록 알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조용히 잘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아껴주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 물 한 잔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정성스럽게 드셔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게, 그리고 살아온 이 늙은 사람이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작고 진심 어린 부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옆에 계신 분께
그리고 멀리 계신 친구분께도 살며시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이 작은 지혜 하나가 누군가의 신장을 지키고 누군가의 노년을 지킬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나누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하고 성실한 하루하루의 이어짐입니다. 강한 불꽃은 빠르게 타오르지만 빨리 꺼지고 낮고 고요한 불꽃이 가장 오래 빛을 냅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삶도 그 낮고 고요한 불꽃처럼 오래오래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이어짐 속에서 여러분의 몸이 오래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